명리학에서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명리학, 특히 이제 그 자평 명리학에서는 원진살을 정식 용어로 채택하지를 않았는데, 국본 명리학에서는 원진살을 인정하죠. 그런데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대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너무 이렇게 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잘 맞아요. 여기는 상대의 감정, 그리고 나의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이런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김혜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상대방과 나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제 원진이라는 문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살적 의미의 원진이 아니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상대와 나, 그 상대와 나라는 것은 부부관계도 되는 것이고 남녀관계도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와 나의 관계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상하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와 나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나, 그 남녀라고 하면 수평관계지만은 이제 양인 남자가 상, 음인 여자가 이제 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이제 비추어서 보면, 남녀 평등 시대에 비추어서 보면 조금 이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 관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아치, 임금, 이런 어떤 그 충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우선주의 이런 게 있어서 양 할 때 이제 양이 먼저고 음이 나중이다.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남자가 있고요, 사주에서 남자가 있어요. 일간이 양간이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지만은 남자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음간이에요. 일간이 음간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자 사주인 거예요. 그러면 사주가 여자 사주다 남자 사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남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내면의 모습은 여자라는 뜻이고, 내가 아무리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양간일 경우는 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든지 어쨌든 간에 남자의 삶을 산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 근거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특히 남의 삶에 이제 개입해서 못된 짓이라고 할까요? 못된 짓을 저지르는 행위도 원진에 해당이 돼요. 먼저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직업적 관계나 어떤 목적으로 그 목적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박동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나의 계획이 들어있고 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 분야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월지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것 이외에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뭔가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러한 어떤 문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그 상위 기관에서 행하는 제도적인 법적인 영역을 연지라고 해요. 연지에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영업이 아니고요. 어떤 로비스트와 같은 어떤 상하적 개념이, 그 대인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인관계 속에는 약간의 어떤 상하관계라는 게 존재를 하죠. 시지라는 것은 대인관계 중에서 나의 사생활과 같아요. 숨기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취미생활, 주말에 가족들과 혹은 주말에 나 혼자서 이제 즐기는 여가생활을 시라고 해요. 시지. 근데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를 기준으로 많이 보죠.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일지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음양합이라고 하죠. 음양합. 음양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합이라고 하기도 하죠. 음양합. 이 음양합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인연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산업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적 요소로도 사용이 되지만, 인간관계로서 이제 이거를 본다는 것은 이제 음양합으로서 우리가 남녀관계 혹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보는 것이 이제 원진이라고 해요. 만약에 자를 엄마라고 한다면 축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를 남편이라고 본다면 축은 아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엮어 놓은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음양합이라고 해요. 이 자축을 오행이라고 하는 계절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자를 얼음이라고 하겠죠. 얼음이라고 한다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음 속에 들어있는 싹이 되는 거예요.
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개, 신, 기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싹이 되는 거예요. 싹. 씨앗. 이것이 이제 온난한 기운을 만나거나 병화를 보는 순간 이제 녹아서 싹이 나죠. 여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개 이렇게 생긴 이제 사주가 병화를 만나거나 온난한 기운을 만나면, 온난한 기운이 뭐죠? 이런 온난한 기운을 만나면, 이제 녹아서 나오는 싹을 귀한 자식이라 그래요. 귀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묘도 마찬가지죠. 인묘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으로 설명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줄기를 말해요. 나무 줄기. 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봄에 인묘월생이다 그러면 이 줄기에서, 나무라고 하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엄마, 묘는 자식.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부모, 자식, 남자, 여자, 사장님, 직원, 뭐 공장장님, 직원 이렇게 해도 돼요. 원래 2차 산업은 뭐죠? 2차 산업은 이제 의식주 가공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를 어떤 직장에다가 개입을 해도 되죠. 윗사람과 아랫사람, 점장과 점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사 같은 경우는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상생적인 것은 상생이라는 것을 이제 보완한다는 것이 이 음양합인 거예요. 합. 그래서 이 음양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운명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대가가 없이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음양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오행합과 달라서 오행합은 거기에 조건이 붙겠죠. 재생관, 재생살, 육신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순수하기 이전에 재생관을 하게 되면 뭐 관현상생을 바라거나, 그렇죠? 재생살을 하게 되면은 재생관에서 겁재를 제화를 해주거나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행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기합 그러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합이에요. 그냥 합이, 유정한 합이 그냥 유정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거기에는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음양합은 순수해요. 어떤 이권이나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권력이나 이권이라는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그 상극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상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억이라고 하잖아요. 억부 하는 거 이제 들어보셨죠? 억부 한데 이걸 이제 상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을 쓰고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제 비조 뭐 이렇게 생을 해준다는 것은 이제 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수성이 끼어진 것을 말해요. 여기에 이제 억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들어오겠죠. 오, 미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자축이라고 하는 이 음양합들이 그 순수성이 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를 원망하거나 의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됨이
이제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진실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구설이 생겨요.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참고 산다는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산다. 되게 원진이라고 하면은 참고 사는 것들이 되게 많죠. 참고 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증오와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왜? 참고 살기 때문에. 음양합, 순수한 음양합, 조건 없는 음양합으로. 원진은 뭐죠? 원래 원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이거죠. 으뜸원자 별진자예요. 원래 원진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별이란, 으뜸가는 나의 별. 그러니까 이 상대를 100%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음양합으로 이제 믿었었는데 충리옴으로 해서 그 믿음에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축임해진 싸움이 신유술래가 이제 방합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다 요게 뭘로 돼 있어요? 요거 양음으로 돼 있죠. 양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 있어요. 다 이제 음양합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는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사주가 상충이 왔다. 가령은 나는 오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축이 와가지고, 원진이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내 사주에 오미가 있든지, 자축이 있든지, 있었을 때 원진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냥 오 하나만 있는데 축이 왔다고 원진이 됐다. 이거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원진이 돼요? 이거는 원진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는 있죠. 사주에 좌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축이 온다든가, 축이 오면 이렇게 배열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좌오충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미가 이렇게 있다. 혹은 자미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축이 왔다. 그러면 충이 되면서 이제 자미 원진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미만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게 자미가 있으니까 원진이 아니고 이렇게 충을 해주는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 그런데 이제 이 제3자가 개입이 됨으로 해서 이제 이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합을 가지고 있거나 사주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런 어떤 원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가 운에서 왔을 때 이제 원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결합이 없을 때는 그냥 상충이 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상충이 왔다고 해도 그거는 원진살이 그냥 짧아요. 원진살의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진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갈등으로 시작을 하죠. 갈등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아닌 마음의 갈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 상대가 옛날에 비해서 이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하다가 그 갈등이 쌓이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불평불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불평불만이 나중에는 이제 의심을 이제 낳게 되고요. 의심이 심해지면서 상대를 미워하게 돼요. 증오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오를 참으려니까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썩냄으로
상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우울증이 걸리거나 상대한테 그 화를 표출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이제 둘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순수했던 인연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죠? 내하고 마음이 분명히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걸 또 확인을 했으니까 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사정을 하거나 달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것이 우선 화로 나타나요. 화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한탄을 하잖아요. 저 우울증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심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우울증이 이제 나타나니까 결국 자기 파멸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것이 화냄이고 어떤 것이 우울증이냐 그러면 좌우충이 되면은 자는 뭐예요? 윗사람이죠. 좌우충이 되면은 추구원진이 걸리는 거예요. 추구원진. 그러니까 좌축이 이렇게 짝이었었는데 오라고 하는 삼자가 와서 충을 한다는 것은 이 좌우가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오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이 뭐 어떻게 돼요? 축이 이제 오하고 이제 원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추구 원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이고 여자고 막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런데 미가 와서 충미충을 해버리죠. 충미충을 하면은 이렇게 이 자와 이제 미가 이렇게 원진이 걸려요. 이거는 아랫사람이 잘못하는 거고 아내가 이제 사고 치는 거고 여자가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윗사람이죠. 그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윗사람이 잘못하면 아랫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이제 잘못하면 윗사람은 분노로 성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제 반드시 양이라고 해서 남녀로만 볼 게 아니고요. 부모로 봐도 되고요. 밑에는 이제 자식으로 봐도 돼요. 하나가 부모면 하나는 자식, 하나가 남편이면 하나는 아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양이 남자면 음이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음양합이 상충이 되면은,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운명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상충이 월지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월지라고 하는 그 조직, 즉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하죠. 직장이라면. 이 음양합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부모 자식 간에처럼 아주 순수한 거예요. 남녀의 만남도 순수, 부부의 만남도 순수해요. 그 순수성 때문에 그 순수성이 깨질 때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원진인데, 만약에 이제 24년에 갑진년이 왔어요. 갑진년이. 그러면 진이 왔을 때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진이 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6차 산업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6차 산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진해 원진이, 진술충이 일어남으로 해서 진해 원진이 발생이 되겠죠. 또 혹은 이제 사주가 이 진술충인데 이제 이 진이 왔을 때 술이
뭐 사술 이렇게 이제 사주에 있었다면 진술충이 일어남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이게 원진으로 작용을 해요. 이 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원진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제 충이 왔을 때 삼자가 개입이 되었을 때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진년에는 진술충이 되어서 사술 원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진술충이 되어서 진해 원진이 되는 두 가지 스타일이 내년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진이 와서, 진은 위죠. 이 진은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이 이제 와가지고 사고를 치는데,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부모나 남편, 남자, 그러니까 윗사람이죠. 윗사람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 뭐 아랫사람, 자식이 아니고 내년에는 어른한테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원진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상사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남자친구를 원망하거나 어쨌든 간에 윗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엉뚱한 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 윗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순수하게 살았지만은 순수함보다가는 뭔가 나는 능력 있고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난 더 좋아,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술에서 이제 진을 본 사람은 나는 뭔가 내 와이프보다가 좀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 부인보다가 더 예쁜 여자가 좋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자기가 봤을 때는 순수성이 이제 그 어떤 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대 평가에서 자기 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천간으로 돌려보면은 천간에 이제 남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정제 아니면 제극인에서 나오잖아요. 정제다 그러면 겁재가 정제하느냐 비견이 정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겠죠. 겁재가 정제한다는 것은 잘 지냈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겁재가 천간에서 이제 정제를 했어요. 아래는 이제 이렇게 원진이 오고 위에는 정제를 했어. 군겁정제야. 그러면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혹은 내 남편이 상대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보다가 내 여자가, 내 아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상대보다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대보다가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생김으로 해서 내 아내가, 내 남자가,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못해지는 거죠. 그런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 정제하는 것은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서 딴짓한 거예요. 그건 순수성이 없어져서 나가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정제하는 것은 나가서 내 아내보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순수성이 떨어져서 나가서 딴짓을 한 건가, 딴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 순수성이 훼손이 되는 건가,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천간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의미조차는 이걸로 보면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지에서 나오는 건 단식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과 어울러서 봐야 거기에는 어떤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아내하고 어떤 권태기에 의해서 이제 나가는 거는 비견의 쟁제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내 아내보다가 내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거는 겁제의 쟁제가 일어나면서 밑에 이제 원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고, 내가 권태기에 의해서 언제 좀 싫어져서 나가서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군비냐, 군겁이냐의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진이 왔다 그러면 윗사람이 일으켰어요. 부모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이 원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제 그 사람의 속사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렇게 술해가 이제 있고, 사주에 이제 진이 왔다, 혹은 을사년에 이제 사가 왔다, 이런 것들을 만나야 이게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원진살이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술해가 없는데 아무리 갑진년에 진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원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진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미가 오거나 신유 술해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여기가 이제 원진이 되는 거예요. 자축이다 그러면 자어충 하면은 이렇게 이제 축오가 원진이 되고, 축미충 하면 자미가 원진이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인묘에서 이제 인신충 하면 묘신 원진이 되고, 묘유충 하면 인유 원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진사가 있을 때 수레가 있으면 진술충이 일어났을 때 진술충이 일어나면 사술 원진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진술충으로 해서 이제 사해충이 일어나서 진해 원진이 되느냐,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오충이 났다 그러면 축오 원진이 되는 거고, 축미충이 났다 그러면 자미 원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진이 나오는데, 대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 집안, 혹은 단체 대 단체, 어떤 이러한 삼각관계와 같은 구조가 생겨서 커다란 망신을 이끌어내거나 지루한 싸움을 이제 이끌어내는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왜 단체냐, 왜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방합이잖아요. 방합이죠. 이 방합이라는 것 자체가 단체고 조직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충이 옴으로 해가지고 이 원진이 되는 건데, 그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내하고 이 남자하고 내하고 이 여자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집안 대 집안, 조직과 조직, 뭐 회사 대 회사, 이런 큰 어떤 그 관계도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크게 이제 그 사회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살이 이 원진이라는 것이죠. 그냥 개인에게 이제 사주에 원진이 있다 그러면 평생 인연이 아닌 인연을 만나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갈 운명이다라고 해서 얼굴에 석탄을 묻힌다. 그래서 이제 탄이라고 해요. 탄이라고 해요. 탄.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탄식이라고 하죠. 탄식. 석탄을 묻힌다고 해서 이제 탄이라고 하는데, 진짜
원진살이 걸리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신경성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탄식한다. 그래서 이제 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진, 그리고 이 음양, 이 순수한 합. 내하고 남자하고 내하고 뭐 여자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이러한 순수성. 그 순수성이 일어나지 그 순수한 관계가 없으면 원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제3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인데 남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원진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당신은 나의 별이야. 그게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 당신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확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3자가 끼어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갈등을 이제 원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 순수성, 처음에 이 원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순수함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해관계 없이 정말 그냥 죽고 못 사는 관계였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서부터 한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뭐 여기서 원진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음양합이라는 것 속에서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산업, 2차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도 여기다가 가미를 해서 통변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폭넓은 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순수성이죠. 순수성. 자축 원령이다 그러면 순수성이고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 정이죠. 정. 그 정에 대한 다툼이에요. 자축 원령은. 그래서 인묘 원령의 원진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금전적인 요소도 여기는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익적 요소도 여기는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령마다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이제 여기서 싸우는 사람과 여기서 싸우는 사람이 똑같은 원진이더라도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다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이제 아주 치사한 원진살이 있는데, 인묘가 이제 신유를 만난 원진살. 인묘 그럼 이게 2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묘가 뭐 이렇게 인신충을 해서 묘신이 되었다든가 인유가 묘유충으로 임유가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진은 싸우는 이유가 아주 치사해요. 뭐 방을 안쓰럽다. 방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뒀냐. 출근하려고 하는데 왜 구두를 안 닦았느냐. 왜 와이셔츠 다림질을 안 해줬냐. 이런 것으로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그 결벽증처럼 방을 깨끗하게 쓴다거나 뭔가 내 어떤 그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용서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것이 인묘에서 원진이 오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방어력에 대한 문제로 드러나는데, 원진살이 걸린 사람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것에 대한 원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깔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 원진살이 걸리질 않죠. 이 인묘 같은 경우. 대개 이제 원진살이 걸렸을 때 대화 방법은, 서로의 대화 방법은 상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공격형으로 나와요.
막 싸우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나서, 이제, 그게 아니니까 당신이 오해한 거니까 그만하자. 뭐, 아니면 내가 나가서 만났는데 그냥 딱 차만 한 잔 마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화가 나요. 저녁 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저녁에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돼요. 이게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상대가 한 행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조상욕까지 나와요. 조상욕까지. 네 어미니 뭐 네 애비니 하고 네 조상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추고자 하는 사실을 서로가 해서는 안 될, 남녀 간에도 아무리 싸워도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내 남편은 막 이런 짓을 했다, 내 아내는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내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극적인 용어, 절대 해서는 안 될 용어, 이런 거는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쓰면 안 돼요.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이러면은 귀여운데, 너 아주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더라도 너 그러다 죽어, 이거 너 아주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의 어감이 다르죠. 난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러면 되는데, 난 너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해, 아주 살이 떨려 그러면 뭐 진짜 살이 떨리죠. 그런 식으로 상대한테 너무 이제 심하게 말을 해요. 이것도 이제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 걸린 거예요. 이 결국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삼자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삼자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풀고 싶어도 상대가 풀리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며느리가 5년 정도는 참았어요. 5년 정도는 참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유, 이제 그만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한데, 안 돌아가시고 5년을 더 살았어. 그럼 그 5년 동안은 이제 원진살이 걸린 거예요. 이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진살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게 금방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원진살은 그 호사다마라고 하죠. 호사다마. 일을 하는 것도 원진살이 걸리면은 10에서 7, 8이 이루어진 다음에 깨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나갈 것 같아서 원래 나갈 것 같은데 계약금을 받기 직전에 깨져요. 다 되었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깨지는 게 원진이에요. 남녀 문제뿐만 아니고 이 원진살이 걸린다는 것은 이 호사다마라는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진살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이제 원진살인데, 이 뜻이 아주 순수한 음양합의 상충을 맞음으로 해서 그 순수성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원진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진살은 이제 길이 아닌, 이 순수한 관계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이제 힘들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늘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회사에 출장 간다 그랬었는데 분명히 밖에 가서 딴짓을 하고 왔어. 내가 봤을 때 틀림없어.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출장 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거야.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온대. 며칠씩 안 들었어. 분명히 딴짓하는 거가 확실한 것 같은데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은 없어. 근데 남자는 딱 잡았대. 그러면 남자 말이 맞을까요? 여자 말이 맞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대개 이제 이 원진살은 오해살이라고도 하죠. 오해살. 실제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 오해. 그 오해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주에 육합이 있으면 요게 뭐예요? 자축이면 육합이죠. 음양합도 되고 육합도 되고 방합도 되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상승한 하이 클래스들이 노는 그런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해요.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에 포함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이제 하나가 되고 싶은 게 육합이에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 표현해서 일을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삼합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이제 직업으로 지친 몸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무슨 동호회를 만든다거나 친목 모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이 방합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합이라는 요소, 육합이라는 요소, 음양합이라는 요소가 오미와 이제 자축에는 항상 같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방합이, 시지에 방합이 있는 사람은 되게 그 가족 간에 아주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놀러도 가고 놀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시지에 삼합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축인데 자가 있고 신이 있다든가 뭐 자가 있고 진이 있다든가 이렇게 삼합으로 되어 있다. 자신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족보다가는 삼합이니까 회사 동료라든지 자기 조직의 일원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가족들은 배제가 돼요. 시에 삼합이 있느냐, 이제 방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제 동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시에 만약에 육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은 대개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학교 선배, 즉 말해서 이미 사회적 성공을 거둔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놀고자 하죠. 그런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둘만이 공유하고자 하는 특색이 있어요. 너하고 내하고 당신하고 내하고 둘만이 공유하고자 하는 특색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합에 따라서 선노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특색이 이제 좀 각기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원진살은 소유욕이 가장 강한 거예요. 수집욕도 매우 강해요. 되게 원진살이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우표를 막 이렇게 수집하거나 뭔가 수석이라든지 뭐 옛날 음반 그리고 신문 같은 거 창간호서부터 막 몇십 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주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걸, 그거를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고치게 하려고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칭찬을 해요? 칭찬할 거리가 안 했죠, 이거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거 이 원수 같은 놈아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진사를 가진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말초신경이 그러니까 말초적인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근본적인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넘어가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양귀비보다가 더 예쁜 것은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진살이 걸린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원진살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제 칭찬을 좋아하는 말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개 육합이 없으면은 권력을 싫어하죠. 삼합이 없으면 이제 일도 싫어해요. 방합이 없으면 친구도 싫어해요. 네가 내한테 잘해줬나 내가 너한테 잘해줬나 거기에다가 정을 붙여요. 음양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표에다가 정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수석에다가 정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정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남자한테 정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여호한테 붙이죠. 종교에다가 붙이죠. 종교에다가 정을 붙이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광신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한테다 정을 붙이니까 그걸 무당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남자한테 어떤 남자는 여자한테 정을 붙이니까 바람났다 그러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소유욕, 그 소유욕이 아주 강한 것을 말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미칠 광, 뭐에 하나에 미친다는 거죠. 미칠 광자에 들어갈 만큼 집착을 하는 성품이 있어요. 집착한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와이프는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방해하고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 이 남편이나 부인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사랑 논리가 됐든 집착 논리가 됐든 이러한 것들에 이제 너무 세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원진에 있는 거예요.